소스윗한 보호자님들 예하 라라 아빠입니다. 오늘은 수술 후 어떤 음식을 얼마나 어떻게 먹는 게 우리 아이들이 아주 아프고 힘든 수술에서 더 빠르게 회복하는 방법인지 알아볼게요. 이 논문을 보면 입원한 강아지 276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 70% 남짓만 70% 남짓은 영양이 불균형 상태였어요. 좀 쇼킹하죠. 30% 가까이, 그러니까 27%만 영양적으로 균형이 맞춰졌었고요. 영양이 불균형하다는 거는 몇 전해질이라든가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뭐 이런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집에 가면 잘 먹일 거야 하고 입원한 아이가 밥을 안 먹는데 그냥 넘어간다든가 괜찮아, 영양 관리는 집에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입원했을 때도 이 환자가 적절하게 영양 공급이 되는지, 하루에 요구되는 에너지량을 계산해서 그 양만큼 먹고 있는지, 저희도 입원한 상태에서 혈액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전해질 불균형이라든가 다른 건 없는지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두 번째 글을 보면 약물 대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영양 관리, 수술 후 관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수술 후에 영양 상태, 밥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회복 속도라든가 뭐 회복을 잘하고 안 하고 아니면 수술 후 합병증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이고요. 주사기 통한 강제 급여보다는 피딩 튜브 추천. 이거는 뭐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저도 주사기 아무것도 안 먹는 것보다는 주사기로 강제 급여하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피딩 튜브라고 하는 게 코에다가 넣는 거거든요. 그럼 많은 아이들이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계속 가려워하고 불편해하고, 물론 국소 마취를 하지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그냥 튜브를 제거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럴 때는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낫겠죠. 그때는 주사기로 억지로 강제급여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 있는 뭐 선생님은 주사기보다는 튜브를 추천한다. 그리고 음식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인 영양제에 있어서 오메가3, 뭐 항산화제, 아연 아니면 비타민 C 같은 아니면 타우린, 이런 보조적인 영양제들의 중요성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수술한 첫날은 RER을 계산해서 RER의 3분의 1. RER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숨만 쉬고 가만히 있을 때 요구되는 에너지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산하는 방법은 RER 계산은 체중에다가 30을 곱하고 70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3kg이라고 하면 30을 곱하면 90이죠. 거기에 70을 더하면 160이죠. 그러면 3kg가 하루에 요구되는 기초 요구량은 160이에요. 물론 여기에 비만한 정도라든가 활동량이라든가 나이라든가 뭐 대사성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곱하기 1, 곱하기 2, 뭐 때로는 성장기라면 뭐 더 이렇게 곱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대사 요구량은 그렇게 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술한 첫째 날은 이 RER의 3분의 1을 먹게 돼요. 그러면 3kg에 RER은 160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략 3분의 1을 먹겠죠. 뭐 50 정도 되겠네요. 그럼 50kcal 정도를 먹이시면 돼요. 수술한 첫날은. 아이가 더 먹으려고 하는데요, 더 주셔도 돼요. 다만 수술한 날은 위장 운동이 평상시보다 운동 능력이 떨어져 있겠죠. 위가 비워지는 시간이 좀 지연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주시면 안 되고 아주 조금씩 자주 여러 번 나누어서 주는 걸 추천해요. 이런 식으로 수술 후에 먹는 이제 사료들이에요. 여기 보면 그 힐스 사이언스 다이어트, 이런 힐스 회사에서는 AD라고 하는 캔 사료가 나오고요. 로얄 캐닌에서는 리코버리라고 하는 캔 사료가 나오고요. 스페시픽에서는 이렇게 인텐시브 서포트라고 나와요. 회사마다 이렇게 메이저 처방 회사마다 이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칼로리가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로리에서 50kcal가 얼마큼인지 계산해서 먹이시면 될 거고, 수술한 다음 날은 RER의 3분의 2를 먹어야 되니까 수술한 다음 날은 3kg라면 160의 3분의 2 나누기 3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러면 대략 106 정도 칼로리가 나와요. 그리고 수술한 다다음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에는 160을 다 먹어야 돼요. 그거는
그 이상 먹으면 안 돼? 아니 된다니까요. 돼요. 괜찮아요. 그 RER은 기초적인 요구량이라서 보통은 3kg 된 그냥 건강한 아이들이 160 곱하기 1.5를 해서 240 정도를 먹거든요. 비만하지 않다면 정상치 그 이상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계속 태우는 너무 활발한 친구들은 더 먹을 거고, 그러니까 이건 아이들마다 달라요. 사람도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분,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분이 있듯이 뭐 대사량에 따라서 다르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수술 후 최소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안 먹었으면 주사기 강제 급여든 뭐 피딩 튜브 급여든 아니면 혈관으로 뭐 사실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에너지 요구량만큼의 식사를 영양을 넣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수술 후 어떤 것을 먹는 게 우리 아이한테 최선인지 고민하는 분들께 드리는 팁은, 첫 번째는 아이가 수술 후 회복하는데 오메가3나 항산화제 이런 영양제들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수술 전부터 이런 영양제에 익숙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구토도 없고 설사도 없고 그걸 먹는 거에 익숙하겠죠. 그러면 수술 다음 날부터 오메가3를 먹어서 소염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뭐 영양제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뭐 귤 한 조각, 뭐 키위 조금, 뭐 이런 음식이라든가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제뿐만 아니라 아연, 망간 이런 영양소도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아연, 망간 이런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 또는 영양제를 급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빈혈이 있는 환자라면 수술 전부터, 아니면 빈혈 수치가 낮은 환자라면 아무래도 수술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출혈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수술 전부터 뭐 철분제를 급여하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철분제들이 있어요. 먹는 이런 철분제를 급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수술 후 입원이 필요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수액을 맞는 것보다는 말씀드렸던 혈액 검사를 해서 칼륨이 부족하면 수액으로 구청해주고, 아까 항산화제가 좋다라고 했으니까 비타민 B, C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수액에 첨가해주고, 타우린이라든가 뭐 타치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에 좋은 뭐 여러 가지 헤파멜질 같은 뭐 필수 아미노산 몇 개를 주입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그런 것들을 요청해서 수술 후 입원했을 때 이런 영양 수액을 맞는 것도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수액으로 맞을 수 있는 건 제한적이에요. 뭐 위를 수술하고 장을 크게 수술해서 위장이 막 장애가 있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먹는 거거든요. 아이들마다 달라요. 수술이 아이들마다 다 다르게 맞춤으로 적용되듯이, 마취도 아이들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듯이 수술 후 먹는 것도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토할 수도 있고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권장하는 거는 그냥 수술에 이게 아니라 수술 전부터 이런 음식을 먹여서 괜찮은지 보고, 수술 전부터 이런 영양제를 먹여서 괜찮은지를 미리 다 확인을 해 놓고, 수술 후에는 우리 아이가 이거를 얼마나 먹어야지, 3분의 1이면 몇 킬로 칼로리지, 이런 거를 미리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수술 후 어떤 음식을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